띵잘. 내일 하루만 쉴 수 있을까요? 고향에 어머니가...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알 만큼 알아서 만만해? 아니 니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키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니들 문제가 뭔지 알아? 게으르고 멍청한데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려니까 그 모양인 거야. 때는 1994년. 오늘의 주인공인 이 어린 소녀 유미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소녀입니다. 이유미, 너 진짜 이번 주까지만 하는 거야? 발레를 배우다가 갑자기 그만둘 수밖에 없던 소녀. 지금 그만두면 그 소문이 진짜가 되잖아. 하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발레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가난하다고. 너희 엄마 벙어리라고. 바로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 2달만 더 다니고 진짜 그만둔다니까?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아빠와 말을 못하는 엄마.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나 그냥 한 번만 나가게 해줘, 아빠! 필사적으로 울고불며 떼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유미. 인문계로 시험 봐도 이 학교 갈 수 있는데... 그녀는 그래도 어여치 바르게 자라 공부도 꽤나 잘하는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너 꼭 미대 가야겠니? 그림이라는 또 다른 취미가 생기기도 했죠. 예술은 아름답잖아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잖아. 이거 맞아? 너 공부 잘하잖아. 그녀의 그림 실력을 보자 재빠르게 공부로 회유하는 참된 선생님. 내가 마음먹은 건 다 해요.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씩씩했던 유미였지만 그녀는 어떤 억울한 사건에 휘말리며 결국 수능을 망쳐버리고 마는데요. 아빠. 대학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까지 올라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건만 합격 발표 아직 안 났지? 그녀는 차마 아빠에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학교 합격했어. 그지? 잘했다 우리 딸. 순간적으로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미 학생 축하해. 나도 모르게 내뱉은 이 거짓말 한마디는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예정이었죠. 아빠 여기. 대학 입학식 날 딸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까지 온 부모님을 아빠 위해 입학식 끝났어. 우리가 너무 늦게 왔지. 그녀는 이 학교에 입학한 척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재수종합반 등록하려고요. 부모님을 보내고 재수학원을 등록하는 유미. 하지만 그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그녀와 같은 하숙집에서 생활하게 된 진짜 그 대학교 학생 지원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 우리 학교 신입생이라며 아줌마한테 들었어. 나는 대구에서 왔고 정치외교 2학년 한지원. 유미는 그런 그녀가 부담스러웠지만 지원은 계속해서 유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교직 편집부에서 신입 기자 뽑는데 혹시 관심 있나? 자신의 동아리인 편집부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죠. 유미야, 같이 갈까?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원의 구애에 결국 그녀는 동아리에까지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너 홍천이랬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니요, 홍천은 친척집이고요. 갑작스럽게 또 튀어나와버린 거짓말. 외국에 있었어요. 어디? 미국이요. 아버지가 거기서 사업을 하세요.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신을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금수저 집안의 딸내미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너 무슨 과라 그랬지? 미학과요. 원래 그림 그리다가... 그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주 자동으로 나오는 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다가온 또 한 번의 수능날. 하지만 그녀는 이번 수능 또한 원하는 점수를 제대로 얻지 못한 듯 보였죠. 이 점수로는 힘들 것 같으신데. 절망스러운 심정도 잠시. 너 내일 총회 참석할 거지? 총회요? 그녀는 지원 선배의 연락으로 편집부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유미입니다. 아무리 극중이라지만 누가 봐도 천상 여신.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는 원래 미모 순서로 뽑습니다. 수지의 얼굴을 안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녀는 총회에서도 남학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고 이곳에서 곧 남자친구가 될 이 남자 재호를 만나게 됩니다. 밖에 왜 나와 있어? 기차 때문에... 그럼 좀 걸을까? 아니 걷는다더니 갑자기 키스를. 또다시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 그녀는 재호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죠. 뉴욕? 교환학생 비슷한 건데 마지막 학년은 그 학교에서 보내는 거야. 우리 같이 갈까? 같이? 넌 내년에 미국에서 어학연 수하고 난 학교 다니고. 결혼까지 계획하며 함께 미국 갈 생각을 하고 있던 재호. 안 그래도 엄마가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같이 유학 가는 거 어떠냐고. 그녀는 그의 그런 제안이 너무나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걱정을 해야만 했으니 왜 말도 안 하고 왔어? 바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 나 우수 장학생 선발에 뽑혔어. 유미는 어학연수 갈 돈을 구하기 위해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가는데요. 어학연수. 장학생? 아니, 그건 아니고 학교에서는 기회만 주는 거야. 어학연수 요즘에 다 가, 아빠. 필수야. 또다시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 아빠는 난색을 표하지만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탑승 시간 전까지 끝내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커피 사올게. 그런데 이내 재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엄마. 유미, 걔 가짜야, 가짜. 네 아버지가 조교실에도 물어보고 그 학교 싹 다 뒤졌는데 이유미라는 학생 그 학교에 없대. 그런 애를 만났어. 그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들통나 버리고 말죠. 한 번만 더 재호한테 연락하면 너 인연. 하지만 불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소리가 왜 그래? 엄마 아빠 바꿔줘봐. 유미야, 땅집이 뭐야? 아 이모 아빠. 유미야 놀라지 마. 암이었어. 너 미국 가기 전에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못하게 했대. 네 앞길 막는다고. 그녀의 아빠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오로지 자신을 위해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떠난 아빠. 그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로웠고 이젠 그냥 열심히 살아볼게. 하늘에서 지켜볼 아빠를 위해서라도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는 반드시 꼭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죠. 이모 양복 좀 살 사람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엄마 생활비는 다달이 보낼게요. 엄마 걱정은 하지 마. 홀로 남은 엄마를 뒤로한 채 다시 서울로 떠난 유미는 햄버거집, 주차장, 레스토랑, 술집 온갖 알바를 하며 아빠에게 한 다짐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치 않게 한 명품 가구 편집샵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아빠한테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럼 뽑아줄 거예요. 삐까뻔쩍 으리으리한 이곳. 아빠네. 이 여자는 편집샵 대표의 외동딸 현주. 그럼 김 실장이 면접 보고 결정. 아빠한테 얘기해둘게. 여기가 가족 운영이라 다른 데랑 좀 달라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얘기해요. 네. 고절이네. 대표는 유미의 학력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지만 현주의 입김으로 여차저차 취직을 하게 되죠. 은행 조심, 무단 지각, 결국은 안 돼. 난 약속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할 수 있어? 편집샵 업무뿐만 아니라 현주의 개인적인 일까지 도맡아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미는 개의치 않고 열심히 근무를 이어나갔습니다. 난 의사 별론데. 현주야, 그냥 의사가 아니잖아. 인사해. 유미, 현주 집에 가서 얘 옷 좀 가져와. 이거 살 다 덮는 걸로 여러 벌 갖고 와. 그러던 중 유미는 우연치 않게 현주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편집샵만큼이나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한 집안. 어마어마한 옷들과 구두. 현주의 삶은 유미에겐 그저 꿈만 같은 인생 자체였는데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10년. 너는 맘만 먹으면 내 이름으로 대출도 받겠다. 신용카드 비번 알지? 공인인증서도 있지. 유미는 업무를 위해 다시 현주의 집을 들리는데 유미야, 이거 시계. 현주가 웬 시계를 선물로 주었죠. 스위스 브랜드인데 한 번밖에 안 찬 거야. 다른 직원들한테 말하지 마.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 고급 명품 시계. 유미에겐 매우 감사한 선물이었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던가요? 선물의 값어치만큼 그녀에게 따라온 대가들은 그녀의 마음을 짓눌러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현주의 행동들은 유미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내일 하루만 쉴 수 있을까요? 고향에 어머니가.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네? 일하는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 이제 뭐 알만큼 말아서 만만해? 아니 니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키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니들은 문제가 뭔지 알아? 게으르고 멍청한데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려니까 그 모양인 거야. 평생을 그러고 살래, 평생. 그녀를 대하는 관장의 태도 또한 유미의 인격을 모독하기엔 모자람이 없었는데요. 나 항공권. 다음 주 수요일 파리하를 경유해서 헬싱키 인아웃 일주일. 헬싱키요? 춥고 우울해서 스파나하고 오려고. 그리고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아버렸죠. 나 불쌍하지? 네? 행복은 항상 좀 애매하잖아? 근데 불행은 되게 확실하다? 나 요즘 완전 불행해. 갑자기 유미에게 되도 않는 말들을 씨부리는 현주. 힐튼 계열이면 나 회원권 있는데. 유미는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들에 황당하기 그지가 없었고 걱정 마. 제가 왜 이사님 걱정을 하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아주 냉담한 어조로 되받아치고 말았습니다. 배고프다. 엄마 있지? 그녀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던 것일까요?
여권 유효 기간이 한 달 남아서요. 제발 이거 받아. 현주는 이제 아예 대놓고 유미에게 꼽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현주와 유미의 묘한 신경전,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 아니요. 그리고 갈등. 짜증나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유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곳을 빠져나와 버리죠. 가지마. 5분만 더. 그렇게 다시 엄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 유미. 유미는 잠시 고민하다가 지원 선배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에 있었던 거야? 네, 뭐 계속 학교 다니고. 오랜만에 만나 매우 반가운 지원 선배였지만 그녀를 만난 이상 유미는 또다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너 알바로 애들 가르치는 거 해볼래? 너 정도 스펙이면 발벗고 환영일걸? 그러다가 지원은 유미에게 한 미술학원의 강사 자리를 소개해주기로 하죠. 학원이 되게 커, 유명하고. 너 학위가 미대라며. 열심히 살아보겠다던 아빠와의 약속. 유미는 그 다짐을 뒤로한 채 또다시 거짓 인생에 발을 들이게 되고,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탈출할 때 들고 나왔던 누군가의 신분을 훔쳐 아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안나 씨, 학벌이 너무 좋은데? 바로 안나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 그녀는 그렇게 미국 명문대 미대 출신인 안나가 되어 학원에 취직하게 되고 아예 이름을 개명까지 하고 말았죠. 아까 전화로 상담 문의하신 분 맞죠? 동생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알아보려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준비를 갖췄는지 중요하게 봐요. 여러 학원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고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찾아 새롭게 보는 거.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학생을 가르치는 안나. 조급해하지 마. 이후 안나의 인생은 조금씩 탄탄대로 좋은 일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땅집이 뭐야? 너 여기 한번 와야겠다. 양복점 보상받는데. 아빠가 운영하던 양복점 부지가 재개발이 확정되어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봤어? 이모 말씀대로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안나는 그 돈으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뒤 자신은 서울의 전셋집을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들어와. 그런데 이후 안나에게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죠. 윤소영 교수, 모르나? 자기 선배인데. 네? 아마 좀 모를 거예요. 제가 졸업하던 해에 입학했을 거라. 하필이면 원장의 친구가 안나가 위조했던 미국 명문대 출신의 선배였던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있어요. 말씀 나누세요. 당황한 안나는 대충 얼버무리며 호다닥 도망가는데, 저도 얼굴은 처음 보는데 제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 많긴 했어요. 소문? 평창동인가 성북동인가 엄청난 부동산 부자라고. 얼마 후 그녀에게서 아주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학교에 평생교육원이라고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알아요. 평생교육원. 교양 수업 자리가 하나 있는데 자신의 교육원에 교양 수업 자리를 제안하는 그녀. 집 좀 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조건은 바로 알다시피 이 자리도 경쟁이 치열해서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거짓으로 조작된 그녀의 집안의 돈이었죠. 이평수로 전망은 여기가 제일 나아요. 꽤나 큰 금액이 필요했지만 교육원이라는 자리는 안나에겐 매우 매력적인 자리였고, 전세 말고 월세로 가능할까요? 그녀는 고심 끝에 전셋집까지 포기해가며 그 자리를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정말로 완전히 승승장구. 안녕하세요. 이안나라고 합니다. 젊고 예쁘고 집안 좋고 명문대 출신에 심지어 유능하기까지 한 말 그대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인재로 거듭나 버리는데요. 브레이크조차 안 걸리는 그녀의 질주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안녕하세요. 이후 자수성가한 유명 IT 기업의 CEO와 선까지 보게 되죠. 이 남자 지훈. 미국에서 미술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요 앉아 계신 요 라운지 공간을 제가 공을 좀 많이 들였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여기 있는 의자들은 왜 모두 이미테이션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가구를 좀 알아요. 그는 안나에게 첫 만남부터 큰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해 갔는데, 맛있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엄마의 요양원에 들린 안나는 엄마, 나 결혼해. 그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죽어도 아무야 아니. 대신 진짜 엄마가 아닌 돈을 주고 섭외한 가짜 부모님을 데리고 상견례를 나가는 지경에 이르러 버리죠. 그리고 결혼식에는 두 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의상과 머리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요. 마음에 안 드셨어요? 네. 하지만 안나가 질주해 나갈수록 그녀의 내면 속 자아 또한 점점 더 흑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결혼식.
그녀는 지훈과 함께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인생 최대의 황금기를 맞이하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할 것만 같던 순간 그녀의 삶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나의 눈앞에 나타난 현주.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맞지? 유미. 드라마 안나는 6월 24일 공개된 쿠팡 플레이 시리즈인데요. 국민 첫사랑에서 어느덧 어엿한 숙녀가 된 수지의 첫 단독 주연작으로 큰 기대를 모은 작품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수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기도 한 만큼 작품에 대해 큰 기대가 있었기도 했지만 그만큼 작품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염려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진짜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질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동안 국민 첫사랑으로서 매우 밝고 청순한 역할을 위주로 많이 해왔던 수지가 조금 더 깊고 딥한 연기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준 점에서부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시작된 거짓말 한마디가 불러온 인생의 엄청난 변화, 그 위험한 변화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안나의 모습을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서스펜스 있게 그려낸 연출도 돋보였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 습관적인 거짓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당연히 크게 비난받고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이 세상 속을 헤쳐나가면서 수많은 수모와 경멸을 당해왔던 안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뱉기 시작한 거짓말을 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안나에겐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방패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 그녀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그렇다고 해서 또 동정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묘한 분위기와 감정선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1, 2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작품의 진가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쿠팡 플레이에서 안나 관람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띵잘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잘을. 내가 그것을 정말 원했는지는 가져보면 알게 된다. 안나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 플레이에서 공개됩니다.